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영에서 재무회계 강의하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저는 저희 재무회계, 세무사 1차, 2차를 위한 기본반 재무회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3년간 세무사 재무회계 출제 경향을 보면요. 일단 기본반이기 때문에 1차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출제 비중을 보면 중급회계 2가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미 합격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미리 세무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고요. 야, 중급회계 2는 버려. 중급회계 1만 봐도 충분히 세무사 1차 시험은 커버가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진짜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중급회계 2가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고 난이도를 보면 중급회계 1이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급회계 2에서 적당히 배점을 맞아주셔야 되고 또 중급회계 2를 버리시게 되면 꽈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중급회계 1, 특히 세무사 같은 경우에 중급회계 1으로만 커버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중급회계 2까지 여유 있게 공부를 하셔야 세무사 1차 시험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고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으세요. 그럼 실제로 문제 수는 어떻게 되냐면 중급회계 1이 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중급회계 2가 1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물론 한 문제, 두 문제 버프는 좀 있겠죠. 한 문제 정도는 고급 회계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급회계 2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들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놓고 본다면 둘 다 회계학을 1차에서 보죠. 재무회계 1차에서 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사는 아무래도 세법을 메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회계학은 회계사 시험보다 좀 쉽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급회계 같은 경우엔 회계사랑 세무사랑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고요. 최근의 문제를 보면 세무사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단 그 생각을 좀 하셔서 단답식으로 그냥 계산 왁구라고 하죠. 스칭 문제 프리툴로 문제를 풀겠다 그냥 왁구만 외워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되고 최근에 2019년 세무사 1차 시험을 보면 정말로 문제가 어렵거든요. 꽈락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 세무사 시험 문제 특징을 보면 단순히 X1년도에 어떤 계정에 대한 어떤 숫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X1년도에 발생되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항목들, 뭐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이나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 X2년도에 발생하는 거래 내역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친 내용들, X3년도에 미치는 항목들의 모든 계정들을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물어보고 잘하네 다음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세무사 2차 시험 1차 시험 같은 경우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어보는 문항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세무사를 공부하실 때 재무회계를 좀 가볍게 넘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단순한 답답식 문제가 사라지고 전계정을 묻는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얘기지만 네 번째로 보시면 유행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2010년도 초반에 IFRS가 도입됐을 때는 그냥 계산 왔고 흔히 얘기하는 프리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5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 나온 적도 있다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단순한 그 계산 풀이 툴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5문제 내외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재무회계를 심도 있게 차분하게 좀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저희 그럼 해커스 경영 기본반 재무회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무회계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입문 강의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회계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입문 강의에서 회계 원리가 있어요. 회계 원리. 이 회계 원리에서는
우리가 중급회계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회계가 어떤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어려운 회계 처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급회계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게 왜 이쪽에 오고 이게 왜 이쪽에 오는지 요 금액들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가리켜요. 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 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대학교 때 회계 원리를 들었으니까 회계 원리는 안 듣고 중급 회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대학교 때 배우는 회계 원리가 요 정도라면 저희 세무사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회계 원리는 이만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계 원리가 전부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회계 원리를 배운 게 차변, 대변 정도만 배운 경우가 많지, 기본적으로 앞으로 뒤에 있는 계정들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로직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세무사 1차 시험을 한번 봤고 작년에 내가 객관식까지 공부를 했다. 근데 이번에 새 마음으로 기본반을 들어보려고 한다. 이런 학생을 제외하고는 회계 원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회계 원리 이외에 또 어떤 입문 과정이 있냐면 저희 중급 회계 입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랑 난이도를 비교한다면 회계 원리가 레벨 5 정도 된다면 중급 회계가 레벨 바로 몇일 것 같으세요? 10이거든요. 아무래도 회계 원리와 중급 회계에 간극이 좀 있다 보니까 회계 원리 때 잘 따라오시다가 중급 회계로 넘어가면 허덕허덕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우고자 저희가 중급 회계 입문이라는 과정을 개설했고요. 중급 회계 입문은 중급 회계 예고편, 중급 회계 프리뷰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문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반을 수강하시면 회계 원리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기본반을 시작하면 기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 강의에서는 중급 회계 1을 하고요, 중급 회계 2를 해요. 이렇게 중급 회계 1과 중급 회계 2.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고급 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세무사 시험이랑 회계사 시험이랑 비교하면 중급 회계는 솔직히 문제의 길이만 다를 뿐이지 시험에 나오는 범위 똑같고요. 난이도 세무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아닌데 회계사 시험이 더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유가 뭐냐면요, 고급 회계 때문에 그래요. 세무사 같은 경우엔 고급 회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올해 좀 심했다 그러면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25문제 중에. 하지만 회계사 시험은 10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15문제 나오는 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 고급 회계를 정규 시간에서 가리키기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은 세무사분은 고급 회계를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는 고급 회계는 기본 종합반 커리큘럼에서 가리키진 않고요. 따로 특강으로 3시간 정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3시간 정도만 들으시면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으로 다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기본 강의에서는 세무사반은 중급회계 1, 2를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중급회계 1, 2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객관식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객관식반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회계 원리가 있고요, 중급회계 1, 2가 있고요, 객관식 강의가 있고요, 나중에 2차생 되면 연습서 강의가 있는데 어떤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어떤 과정이? 제가 공부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연습서를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연습서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과정이 중급회계 1, 2예요. 실제로 여러분, 중급회계 1, 2 이 기본반 과정에서 저희가 이만큼을 배워요. 이만큼을. 실제로 1차 시험에서 공부할 내용과 2차 시험에서 공부할 내용을 기본 종합반 시간에 다 배운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객관식반 가면 여기서 추려서 1차에 해당하는 내용만 배우고, 나중에 2차반 과정을 가면 2차에 해당하는 내용만 추려서 이만큼을 배우게 된다고요.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1차 시험 때, 2차 시험 때 알아야 될 내용들을 기본 강의 때 다 강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반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기본반을 고민하는 학생 중에 완전 처음 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작년에 시험을 떨어지고 기본반을 들을까 아니면 2차 강의를 들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거 전 알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작년에 세무사 시험을 봤는데 평균 50점을 넘지 못했다. 기본반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희가 이번 기본종합반 강의에서는 그래서 예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럼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이때 제가 1차부터 2차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다 이해시킬 겁니다. 이해시킬 거예요. 저는 계산 완구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반에서는. 그리고 나서 객관식반에 가면 이제 문제 우리 뭐 풀이 툴이라고 하죠. 그쵸.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서는 객관식 때 본격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여기까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제 겨우 기본반 한번 객관식반 한번 들으면 이해독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 시험장에 보내기가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스파르타 과정에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2를 못하기 때문에 중급회계 2 내용을 다시 제가 수업을 빠르게 한번 할 거고요. 더 계산 완구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도 트렌드가 있고 그에 유행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스파르타 진행하고 나면 GS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를 10회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모의고사 10회 볼 때 일단 4회 정도는 진도별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실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단원별로 한번 시험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 GMRGS 10회를 하는데 6회는 저희가 전범위로 봐요. 그래서 이때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쉬운 문제도 풀어보고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들도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급회계 내용을 1회독, 2회독, 3회독 정도 하시게 되고 문제는 몇 문제 정도 풀까요? 여기까지 저랑 다 재무회계를 따라오시면 재무회계 1000문제 정도는 실제 풀어보시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해커스 경에서 종합반 커리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저의 목표는 학생들이 1차 시험장에 갔을 때 와! 처음 보는 문제다! 이런 거는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만들고 24문제 정도는 이거 봤던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맞춰야겠죠.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기본반 커리에 맞춰서 재무회계는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좀 알아봤고요. 넘겨보시면 수업 목표인데 여기까지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 기본반 같은 경우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옛날에 저도 회계사긴 하지만 제 개인 사무실도 있고 학원에 강사실도 있고 하지만 저도 일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일할 때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이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휴게실에서 담배 피거나 커피 마시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야, 나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풀리더라. 막 이런다고요. 보고 있으면 속으로 답답해요. 그 문제만 어떻게 외워서 푼 거겠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봤던 문제가 조금씩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기계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요때밖에 없다고요. 요때부터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제 강의 샘플 동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수강생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수업 도중에.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기본 강의에서는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요. 두 번째로는 이 기본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중급회계 1, 2를 1회독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도 3회독은 하시는 겁니다. 왜? 수업할 때 한번 1회독 하고요. 저는 요약서를 갖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중급회계 1, 2, 중급회계 입문, 요약서, 객관식, 스파르타 문제집, 그 다음에 2차 연습서까지 다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 요약서라는 걸 갖고 있는데 제가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오면 시작하자마자 30분 동안은 요약서로 전 시간 내용 다시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서를 이용해서 전 시간 복습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독 하시고 기본적으로 저희 집중관리반을 신청하신 분들은 매 시간 전 시간 배웠던 걸 퀴즈를 봐요. 그리고 제가 또 모의고사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퀴즈랑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수업 시간 내에 3회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하고 재밌게 수업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본반 수업을 들으면 3회독 정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1, 2차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기본반이라고 쉬운 내용부터 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주 재밌는 내용부터 일단 기본반 때는 그래도 다른 과정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미분까지 갈 거라고요.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주제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이 주제에 대한 복잡한 계산 문제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볼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반을 수강하셔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무회계 저희 해커스 영역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알아봤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